안녕하십니까. 카멘아이 이봉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카멘아이의 아이스캔 P 진단기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자동 분석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분석 시스템을 누르게 되면 차량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되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장 예측 진단이 되겠습니다. 고장 예측 진단이라는 것은 컴퓨터 보정량을 통해서 엔진의 상태와 그 상태가 호전될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나쁘게 나왔다면 그 원인을 찾는데 역시 자동 분석입니다. 자동으로 분석돼서 그 원인을 찾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장된 테스트 결과를 보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험한 결과가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그랜저 TG 2.7L 2007년식이네요. 광유 주입 후 50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 교환할 때 같은 거죠. 이거를 열기를 하면 이렇게 안내문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안내문과 메뉴는 실제 차에 연결했을 때 나오는 메뉴와 똑같습니다. 분석 시작을 누르면 앞에 선택한 차의 커넥터의 위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수신하고 있습니다. 캔 통신의 경우는 매우 빠릅니다. 데이터 수신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먼저 결과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밸런스 점검이 나옵니다. 각 시린더별로의 밸런스, 회전수 변화량을 알려주는 거죠. 최소 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워 점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시린더별로 평균 회전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포 보기는 컴퓨터 보정량이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거, 적은 거, 그거를 엔진으로 따지면 엔진 회전을 빠르게 한 게 몇 번 있었냐, 느리게 한 게 몇 번 했냐, 이런 분포를 알려주는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결과 분석, 밸런스 점검, 파워 점검, 분포 보기.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 분석을 보겠습니다. 결과 분석은 전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으로서 여기 맨 위에 이렇게 보시면 작동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납품 나와 있죠? 여기 깜빡대고 있습니다. 작동 수준에서 깜빡대고 있죠? 길들이기, 그러면 여기 길들이기에서 편차 보통 깜빡이 되겠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보정 평균은 가솔린, LPG의 경우는 점화 시기가 되겠습니다. 디젤에는 연료 분산액이 되겠죠? 자, 이것의 평균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정 범위는 그 보정값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신뢰도 97.5%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정도 범위는 그 차의 컴퓨터 보정 범위가 97.5%, 그 차에 적용되는 컴퓨터 보정의 모든 내용들이 97.5%는 이 안에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엔진 작동 수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 작동 수준은 신차 수준과 고장차 수준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신차 수준은 아주 이상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고 회전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을 100% 신차 수준이 되는 거고, 고장차 수준은 한 개 실린더가 고장나서, 즉 작동 불능일 때를 고장차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각 느낌표별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을 고객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길들이기 수준 뭐냐? 보정 평균을 통해서 큰 거, 작은 거, 즉 엔진의 회전을 빠르게 한 거, 느리게 한 거에 그 편차를 본 것으로, 편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상태가 악화된다, 편차가 작을수록 상태가 호전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울러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들이기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엔진 작동 수준 5개 등급과 길들이기 수준 5개 등급이 조합돼서 25가지가 준비되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점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조금 납품인데 3번 시린더가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는 1번 시린더가 마이너스 29에서 플러스 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각 엔진 시린더별로 바런스를 보는 건데, 여기서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나온 것이 1번이니까 1번 기통이 문제겠다, 이렇게 결론 짓지 말라는 겁니다. 1번일 확률이 높으나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엔진의 회전 간성 때문에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파워 점검을 보겠습니다. 파워 점검은 각 기통별로 평균 대비 느리냐 빠르냐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그러한 차이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길로 느린 거는 느리게, 빠른 거는 빠르게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장 느리고 가장 빠른 교통이 문제라고 이렇게 결론 짓지 마시고 회전 간섭 때문에 확률은 높지만 다른 교통도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포 보기로 보겠습니다. 이 분포 보기는 요 평균, 보정 평균을 통해서 더 큰 값입니다. 이건 1 크고 2 크고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여기가 한 2시그마, 여기가 2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라는 게 편차인데 어찌됐든 그걸 간단히 설명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rpm 빠르게, 요거는 10rpm 빠르게, 15rpm 빠르게 각각 영역별로 몇 번 있었느냐, 보정을 몇 번 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파란색 그래프는 이러한 각 영역별로 몇 번 나왔는 거를 하나의 선, 정규분포라는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규분포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듣지만 세차하실 때의 정규분포입니다. 가운데가 높죠? 옆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즉 세차일 때의 정규분포는 평균에서 가까운 영역, 보정이 작은 영역에서 빈도수가 많고 보정량이 많은 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세차인 겁니다. 여기 고장차의 정규분포는 세차와는 반대로 평균에서 낮죠. 즉 보정량이 작은 부분에서 빈도수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죠. 반대로 보정량이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진단한 이 파란색의 정규분포가 세차와 고장차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엔진의 작동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고장차부터 세차 사이가 균등하지가 않아요. 요 고장차부터는 굉장히 촘촘하다가 위로 갈수록 듬성듬성 돼서 이건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는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각 영역별로 차이입니다. 요 영역과 요 영역 차이, 요 영역과 요 영역 차이, 보정량이 같은 영역별의 차이를 여기 표출한 거고 여기는 정상 범위다 보니까 부정량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 차이가 이렇게 표출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rpm 빠르게 한 거하고 10rpm 빠르게 한 게 같겠습니까? 아무래도 10rpm 한 게 크겠죠? 그래서 가중치가 보여야 됩니다. 역시 이 가중치도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게 1이다.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차이가 100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대여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표출하려고 보니까 이 각 영역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은 거를 이렇게 90%로 표출하고 나머지는 그 비율대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량이 아니고 각 영역별로 상대 비교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으냐 적으냐는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자동으로 계산하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많으면 편차가 심하다 해서 작게 나오는 거고 이게 적으면 편차가 적다 해서 상태 호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같이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방법은 여기 분석 방법을 누르면 됩니다. 분석 방법을 누르게 되면 이 지적재생권의 안내문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모든 자동 분석 기능은 특허를 전부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누르면 메뉴 선택부터 그 설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를 보면요, 각 고장 유형별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테스트하는 결과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통계적으로 해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여기 보정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보정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정 보기가 선그래프를 합니다. 요 화면 축소 가능하고요. 파일을 선택해서 다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결과 보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와 같이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 거, 지금 한 거, 현재 한 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러한 보정 보기가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현재 게 나오고 또 한번 누르면 전에 게 나옵니다. 또 한번 누르면 이렇게 겹쳐 보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됐고요. 이거를
광효율을 교환했을 때와 그 다음에 합성효율을 교환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물론 다 5000km 됐을 때 교환했을 때를 나타낸다. 자, 광효를 주입했을 때입니다. 자, 조금 좀 나왔죠? 밸런스 점검 보십시오. 아까 11에서 한 20이 얼마였는데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파워 점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이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2rpm이 증가했네요. 자, 이게 왜 증가했을까요? 분포 보기를 보면 여기 좀 느리게 했죠? 아까 이게 조금 빨라지니까 요 느리게 하는 게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100%로 합성률로 교환한 걸 보겠습니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조금에서 아주 높게 나왔어요. 밸런스업으로 보면 5에서 12rpm 정도입니다. 파워 점검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 3 굉장히 좋아졌죠? 분포 보기 보면 거의 세차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외제차 가지고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이 외제차 한 거를 가지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벤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제차의 경우는 OBD2를 통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한 개의 시린다로 나옵니다. 그러나 파워 점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가능합니다. 벤츠가 10% 나왔네요. 사실 이 바그래프는 95% 이상은 95%, 10% 미만은 10% 가리킵니다. 요 하나가 4%인데 어떻습니까? 10% 가리키고 있죠? 고장차 수준이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9에서 플러스 29rpm 만지고 있습니다. 물론 겉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사실 이게 겉에서 보니까 약간 조금 별로 안 좋다, 약간 안 좋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미 내부를 보니까 고장차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설명 나왔죠? 그리고 분포 보기를 보면 고장차에 어떻습니까? 파란색 진단 결과가 이 고장차랑 거의 겹쳤죠? 고장차 수준이라는 거죠. 이거를 테스트할 때 차주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우디라는 걸 보겠습니다. 수입차의 경우는 OBD2를 통하기 때문에 한 기통만 뒤지만 파워 바런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나왔어요. 겉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차주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밸런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1에서 21rpm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포 보기는 새 차로부터 많이 멀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BMW 하나 보겠습니다. BMW 다 이것들은 거의 1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가장 된 게 8년, 가장 오래된 게 12년 된 거, 그 정도 됐습니다. 여기 무브와 BMW 미니 요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요게 2004년식 2006년식이니까 8년 됐죠. 8년 됐는데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rpm이에요. 플러스 4rpm. 자, 그러면 이거를 렉서스를 보겠습니다. 렉서스는 아마 누구라 그러면 대부분 아실 그분 사장님 겁니다. 옆에서 같이 했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rpm 굉장히 좋습니다. 분포 보기 보면 거의 새 차랑 가깝죠? 자,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소나타 LF 2014년식 주행거리가 한 2000km 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약간 미달되네요. 2000km 밖에 안 됐는데.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6. 파워 점검을 보겠습니다. 파워 점검은 굉장히 균일하네요. 참고적으로 압축에 관계된 거는 이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점화계 통 같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분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헤드라이트와 그 다음에 비상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일부러 전기부하를 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각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풀 전기부하라고 했어요. 이 풀 전기부하라는 것은 헤드램프와 그 다음에 비상등, 그 다음에 가끔 블루화를 켰을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10% 미만 나오네요.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아까 10 얼마 정도 했죠? 10에서 19 정도였는데 20rpm 이상 증가했네요. 대부분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파워 점검은 거의 변화가 없네요. 분포 보기 고장차 수준에 겹쳤죠? 물론 이때 불호화를 켜던 헤드램프 비상등을 켤 때 외부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엔진 자체에서는 커다란 부하 변동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보정을 하면서 점화식을 통해 보정을 하면서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엔진 내부에는 고장차 수준, 즉 한 개의 시린더가 작동 불능일 정도의 부하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똑같은 조건으로 렉서스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렉서스. 아까 렉서스가 뭐였어요? 6rpm 정도였죠? 변화랑. 그거를 가지고 전기 부하를 했을 때 보겠습니다. 그대로예요. 밸런스 점검 8rpm입니다. 6rpm에서 6rpm인데 마이너스 8에서 8rpm이죠. 요 차 사장님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상하다? 그렇지만 BMW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포도 거의 차이가 없죠? 자, 그럼 BMW를 똑같이 전기 부하를 조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새 차일 때는 어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rpm이었죠? 자, 얼마만큼 부하했나 보시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밸런스 점검 마이너스 11에서 11rpm이네요. 7rpm 증가했어요. 렉서스는 2rpm. 분포 보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 좀 개선할 내용이 요거 개선됐습니다. 요번에 다음 버전에 개선이 돼서 나갑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저장진 테스트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 일단 이거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차 고장이 안 난다 아시죠? 진짜 고장 안 날까요? 고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현재 국민 수준이 문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차를 좋게 해야 되는데 컴퓨터 보정 때문에 주행시까지 모든 조건에서 보정이 된다면 개선을 한 겁니다. 컴퓨터 보정 때문에. 근데 아이들 때만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행 때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아이들 때만 나쁘게 말하면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차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났지만 컴퓨터 보정 때문에 아이들 때만 안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고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요, 상태가 나쁘면 겉에서 볼 때 상태가 나타나면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 컴퓨터 보정을 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결과 보기에서 봤듯이 이렇게 수리 전후를 보여줌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리 보여를 보여줌으로 해서 고객에게 좀 더 확실한 서비스의 만족을 제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렉서스와 BMW, 벤츠, 아우디 그리고 국산차 여러가지 전기 부하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내부에 진짜 기술적인 그러한 깊이 그 속성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본 자동 분석 기능이 여러분들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우입니다.